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74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오늘 식사들 하셨나요? 지금은 8시인데 아까 저녁 먹으러 밖에 나가다 보니까 찬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면서 굉장히 춥더라고요, 날씨가. 그래서 우리 포디가 또 밥 먹으러 하는데 친절하게 날씨 예보를 해주더라고요. 내일 서울 경기 지역 몇 도? 뭐 영하 12도래. 영하 뭐 12도? 일기예보에서 그러니까 뭐 12도인가 면 12도인가 다른 그래서 거지 또 뭐. 아까 저녁 먹으러 가는데 굉장히 쌀쌀해갖고 내일은 상당히 춥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녁을 어쨌거나 꾸역꾸역 한 끼 또 먹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우리 애청자분들을 일주일 됐나? 네. 저번 주에는 이제 뭐 질문에 답하다 그러고 이제 연말연시라고 그러지 12월 이맘때를 연말 그제. 그래갖고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2017년도 언제 2017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했던 사진 통장이 또 이제 2017년이 한 해가 또 금방 이렇게 지나가고 빨리 다시 가. 또 시간 빨리 가. 2018년도가 또 다음 주면 2018년도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또 1년을 할 것 같은데 사람 일이라는 건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하다가 아침인가 어저께 저기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루시더라고. 그래갖고 뭐 필름 카메라 쪽도 많이 그 리뷰를 하시는데 하는 데들이 없는 것 같아, 필름 쪽이. 그래서 그분이 F100 카메라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래서 그냥 F100 카메라 한 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콘의 F100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리뷰 아닌 리뷰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우리의 경험담 또 간단한 소개죠. 간단한 소개 정도 이러이러하신 분들이 이러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니콘 F100에 관한 기계적인 성능, 관점 이런 쪽을 좀 천천히 한번 훑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뭐 결국 리뷰네, 그런 게. 카메라 리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니콘 오늘은 F100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지금 그냥 니콘 F100이면 F100이지 뭐 자꾸 필름 카메라라고 붙이느냐, 이렇게 붙이고 있냐 하면 어떤 분이 또 유튜브 댓글에다 그렇게 쓰셨어. 필름 카메라는 꼭 필름 카메라라고 좀 적어주세요. 뉴에프1에다가 뉴에프1 썼더니 디지털 카메라인지 알고 들어오셔서 짜증이 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건지 어쨌거나 항상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좋은 의견 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델이 많으니까 그렇지, 모를 그렇지. 수도 있겠네. 그리고 예전부터 그렇지. 사진을 하시던 그럴 분이 수도 아니면 있지. 이게 필름 카메라인지 디지털 카메라인지 헷갈린다. 음. 그래서 하여간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갖고 이제 무조건 필름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라고 써드리기로 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필름 카메라 5글자만 적었으면 되니까. 스튜디오 문 저거 잠갔어? 잠갔지? 하여간에. 자, 그래서 오늘의 F100 카메라 생긴 거는 제가 오늘 충무로 가서 이거 한 대 바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깨끗한 것들이 가게마다 좀 보이는데 그래도 F100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F100 카메라다. 샤터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좋네. 그렇지? 근데 내가 오늘 F100 카메라를 갖고 와서 제가 이거를 2000년도 초반인가 90년도 후반쯤 이게 이 F100 카메라는 언제 나온 거냐 하면은 98년도에 발매가 됐던 카메라야. 이 카메라가. 20년 됐네 벌써. 그렇지. 그 정도 됐지? 2017년, 20년, 19년 이렇게 됐던 건데 96년도에 F5 카메라가 나왔단 말이야. 최상위 기종이었지. F4, F3, F4, F5, 그다음 F6까지 2004년에 F6까지 나왔던 카메라인데 그 중간에 98년도 F100이라는 카메라 나왔어. 그래서 이 카메라가 나왔을 때 고전에 이제 보급기 F5가 최상위 플래그십 바디라고 그러면 그 밑에 등급의 90X라는 카메라가 있었지.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카메라라고 난 생각을 했었는데 F100 카메라가 내가 이 카메라를 한 2년 정도 썼던 기억이 나. 그때 이제 F3, F5, 그 다음에 이 F100 이건 이제 보조 카메라로 썼던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F90X의 모델 체인지가 나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바디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워.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 카메라를 어느 선상에서 놓고 보냐 하면 일단은 이 F100 카메라는 F5 최고급 기종에서 몇 가지 기능을 빼면 얘가 돼. 그 몇 가지 기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야. 뭐 여기에서 촬영 매수, 모터 드라이브의 촬영 매수. 그게 이제 F5는 8프레임인데 얘는 5프레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에 펜타프리즘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 이건 안 떨어지지. 안 떨어지지. 안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F5는 뭐라 그래? 그 RGB 측광. 그랬는데 얘는 RGB 측광이 빠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얘가 이 저반 파인더 창에 커튼이 있거든. 아, 잠깐만 미안. 어. 유키롱님이 녹방이면 녹화하신 걸 트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지금 녹화를 하고 지금은 있는 거야. 생방인데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생방송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녹방이라고 표시한 이유가 그 생방으로 방 속성을 그렇게 안 틀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오시면 되는 거고. 지금 녹화 방송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는 거예요. 현 시간에. 지금 이제 녹화한 거를 미리 해놓고 지금 이제 트시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 요 방은 생방이에요. 그러니까. 생방이에요, 생방. 생방인데 이제 생방송의 개념이 우리 개념은 이런 거였어요. 원래 월요일 날 항상 사람 많았다. 예전에 생방송은 뭐냐면 우리가 월요일 날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왔었어요. 그걸 유동적이질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랑 포디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맞추는데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하다가 녹화 방송을 하게 되면 이쪽 아프리카 TV에는 쌓이질 않아요. 쌓이질 않고 언제든지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지금 이 녹화 방송이라고 명명하는 거 이 방송 자체는 지금 실제로 지금은 하고 생방이고요. 있고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방 속성만 녹화 방송으로 표시를 가고 있는 했다. 거예요. 예.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자, 계속하죠. 그리고 이 파인더가 떨어지지 않는다. RGB 식광이 떨어져 있다. 고속 그 모터 드라이브 촬영을 할 때 8프레임에서 5프레임으로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인더 창에 커튼이라고 알지 왜? 닫혔다. 그게 빠져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시야율. 시야율의 F5는 100%인데 얘는 96%다. 그 정도만 빼면은 얘가 F5랑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카메라를 마이너 버전이라고 난 생각을 해. F5를 마이너 버전. 근데 만든 이 재질이라든가 튼튼함이 F90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 이거 마음에 굉장히 들어. 잘 만들었어.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요건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 그래. 요게 F5 별거 아닌 것 그렇지. 같아도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은 이게 그 밀착감이 그렇지. 굉장히 이렇게 딱 좋아.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이거를 들어. 아까 갖고 와서 좀 이렇게 낮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만져보면서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면서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역시 카메라 바디는 역시 니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인정? 나는 인정해. 다른 건 모르는데 좀 바디는 우리 진짜. 인정하고 가자. 바디는 나는 진짜. 이렇게 뭐 캐논도 많이 써보고 이랬지만 캐논에서 카메라에서 명기는 뭐야? 뉴F1, F3랑 대응할 수 있는 뉴F1. 뭐 그다음에 뭐 EOS1, HS, EOS1 바디들. 뭐 니콘에서는 F5, F6, F4, F 이런 것들. 그런 AF 카메라들. 디지털에 와서도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만져보면서 뭔가가 항상 내구력이라든가 신뢰성 면에서 난 니콘이 바디 쪽은 니콘이다. 조금 나는 디테일하게 생각이 한번 정리가 필요하네. 어. 내 생각엔. 뭐냐면은 캐논이 그렇다고 나쁜 건 나쁘고 아니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느낌이 불구하고 그래? 이렇게 차이점을 둬서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네가 좀 정리 좀 해줘. 캐논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니콘은 전반적으로 바디의 내구성이라든가 뭔가 그 필, 든든함 이런 것들이 단단함? 전반적으로 좋다. 물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나 캐논은 그런 전반성에 비해서는 확실히 약간 좀 뭔가가 좀 2%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는 게 사실이다. 우리는 물론 캐논에도 좋은 소수의 바디처럼. 어떤 것들은 명기가 있죠. 뭐 그 그래서 정도의 느낌인 것 이게 같아. 만지면서 바디는 역시 니콘이다.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캐논 또 팬들은 또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말씀드린 거야. 좋아요를 안 누르고 또 싫어요를 열심히 눌러. 그리고 방송 중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좋으면 좀 좋다고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갖고 뭐 처음 뵌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니콘 요거는
가격을 내가 아까 가서 물어봤어. 보통 요즘에 니콘 D-F100 카메라가 얼마 정도에 팔리느냐. 이건 새 건 없겠지. 나온 지가 이제 벌써 20년이 됐고. 근데 대체적으로 깔끔하더라고, 바디들이. 요거는 보통 25만 원 전후로 팔려. 바디만. 25만 원. 그래서 이 카메라는 누가 쓰면은 좋을 것 같으냐 하면 나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니콘을 쓰시는 분들. 그러면은 니콘 디지털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렌즈들을 니콘 걸 쓰겠지. 그렇지. 그렇다면 필름 카메라를 해보고 싶다. 필름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딱 타겟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름 카메라로 니콘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카메라, 내가 또 제일 좋아했던 F3라는 카메라가 있기는 해. 그런데 그거는 요즘에 나오는 AF 렌즈, 조리개 링이 없는 G타입의 렌즈들은 쓸 수가 없잖아. 안 맞지. 근데 얘하고 F5 이후 거, F5 이에 뭐 F6 이런 카메라들은 그 G 렌즈들, 조리개 링이 없는 G 렌즈들도 다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렌즈의 규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니까 못 쓰는 카메라, 요즘에 나온 렌즈 비롯해서 옛날에 MF 렌즈까지 올 다 싹 쓸 수 있다는 게 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으냐면 니콘 디지털 카메라를 쓰시고 싶은 분들이 나 필름 카메라를 한번 쓰고 싶다 그랬을 때 이 바디만 하나 사라. 가격도 좋아. 25만 원 정도가 한다 그러면 50mm 뭐 1.4 렌즈 꽂아 봐야 얼마 하겠어 이게. 40만 원이면 사는 건데 보통 렌즈들 다 갖고 렌즈 있잖아. 다 있으니까. FM2 가격이면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결국은 FM2 가격이면. 그럼 고민해야 돼. 그러면 고민해야 돼. FM2를 사야 될지 이 F100 카메라를 사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네. 그렇잖아. 이 카메라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몇몇 가지 기능을 뺀 F5 카메라라고 보면 돼. 이게 마이너 버전이라고 보면 돼. F5의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내구력이나 신뢰성 면, 그 다음에 디자인이 직관적이지, 디자인이. 요즘에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들은 너무너무 기능이 많잖아. 그런데 직관적으로 버튼들로 돼 있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기능들만 딱딱딱 있다라는 거야. 뒷면에 뭐 요런 정도, 윗면이 요렇게, 그 다음에 앞면이 요렇게 해갖고 있을 기능들이 따다다닥 배치가 돼 있는 카메라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냐면 요거는 발매 연도가 아까도 말했지만 1988년도에 생산을 98.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AF 오토포커스 모듈이 들어가잖아. 니콘의 바디들은. 이게 F5랑 동일한 CAM 1300이라는 오토포커스 모듈을 사용해. 그러니까 모델명이에요. 이건 모듈의 모델. 이거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나가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최상위 기종인 F5랑 똑같은 AF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따로 세로 그립을 또 꽂을 수가 있어. 세로 그립. 배터리 그립이라고 하지. 그렇지. 세로 그립 찍을 수 있는 세로 그립을 꽂을 수 있는데 그걸 꽂으면 조금 멀리 떨어져 보면 정말 F5랑 거의 차이가 없이 느껴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직관성의 버튼들과 디자인. 그리고 신뢰성, 그러면 균형이 이렇게 잡아보면 너 아까 이거 잡았을 때 느낌이 어떻다 그랬어? 좋아, 이게 딱 손에 딱 붙어. 느낌을 봤을 때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다. 무게중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전문가용 카메라다. 보통의 F3, F4, F5, F6 최상위 기종들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F90 그런 식으로 이제 버전이 나왔는데 갑자기 세 자릿수가 나와버렸거든. F100이라고. 이 F100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게 F90을 이어가는 그 다음 세대 모델인 줄 알았더니 막상 내가 그 당시에 써봤을 때 얘는 아니다. 이건 전문가용이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너무나 잘 만든 카메라라고 나는 좀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F100 카메라가. 근데 고장률도 적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바디고. 그래서 나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마추어용이라기보다는 전문가용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니콘 디지털 카메라를 쓰고 계신 분이 바디를 내가 잘 몰라가지고 이거 무슨 단자야?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 저거 리모트 컨트롤 단자. 그런 것들 요즘에 나오는 것들 다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나 쓸 수가. 그래서 얘 재원을 볼게. 재원은 내가 이걸 다 못 외우니까 좀 적어봤어. 얘는 형식이 35mm AF SLR 필름 카메라다. 그러지. 크기는 24 곱하기 36mm를 갖는다. 그 필름의 규격을 쓰는 거지. 한 프레임, 한 화면이 24 곱하기 36mm야, 필름.
그 다음에 렌즈 마운트는 당연히 니콘 F나 AF 리코르 렌즈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F 마운트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마운트는 니콘 F 마운트다. 니콘 F 마운트는 DSLR 니콘이 만들면서 니콘 F라는 카메라를 맨 처음에 DSLR에서 F를 만들었잖아. 그랬을 때 F 마운트로 명명을 했다. 그래서 니콘 F 마운트라고 명명을 한다. 그 다음에 모드는 프로그램 모드가 있고 A 모드가 있고 A 모드는 조리개 우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우선인 S 모드. 그 다음에 매뉴얼인 M 모드가 있다. 이건 뭐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 다 그럴 거고. ISO에는 6부터 6400까지 지원을 해준다. 자, 근데 저번 시간인가? 저번 시간에도,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필름 카메라에서 ISO는 그 필름, 100짜리 필름을 썼을 때 넣고 노출을 맞추기 위한 개념이지. 지금 것처럼 100짜리 필름을 넣고, 예를 들어서, 감도 100짜리 필름을 넣고 이걸 400으로 맞추고 찍는다고 그러면 그게 같이 맞춰서 찍히느냐 그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노출 부족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6400까지 필름을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셔터 셔터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렇죠? 셔터막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셔터는 전자 제어, 배터리가 제어하는 상하 주행식,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포컬 프레임 셔터를 채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셔터 속도 다이얼은 비셔터, 벌브 셔터에서 그 다음에 느리게는 30초에서 8000분의 1초까지 셔터 속도를 지원해 준다. 8000분의 1초. 그지? 비셔터, 그 다음에 30초부터 8000분의 1초. 그 다음에 프레쉬 동조 속도, 그러니까 스피드 라이트의 동조 속도. 스피드 라이트의 동조 속도는 X 적점이 있고, 그 다음에 250분의 1초가 보통의 지원 속도야. 그렇다면 얘의 막속이라는 것은 선막과 후막. 이 얘기 잠깐 해드릴까? 포컬 프레임 셔터는 막이 두 개로 이동을 하잖아. 그 앞에 있는 막을 선막, 뒤에 쫓아오는 막을 후막이라 그러는데, 내가 이제 이거를 예전에 사진 강좌 시간에 엄청나게 얘기해 드렸던 거잖아. 그래서 1초면은 선막이 가고 1초 후에 후막이 쫓아와서 1초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뭐 1000분의 1초는 그러면 가고 1000분의 1초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선막과 후막의 슬리트 폭, 이 폭, 선막과 후막의 간격을 슬리트 폭이라 그러는데 이 폭의 간격을 좁혀서 달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의 SLR, 그러니까 포컬 프레임 셔터를 갖는 거에 프레쉬 동조 속도 또는 스피드라이트의 동조 속도 최고의 속도가 그거는 이제 저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게 막속이다. 얘가 달릴 수 있는 최대한 250분의 1초다. 그게 가장 빠른 막속이다고 보면 돼. 막이 달리는 속도를 막속이라 그러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전용의 후레쉬 SB 25, 26, 28을 쓰게 되면 4000분의 1초까지도 동조를 할 수 있다. 그럼 뭐 이거는 뭐 렌즈 셔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지. 그러네.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버에서 S는 한 장을 찍는 거야. 그 다음에 CH는 대체적으로 약 5프레임. 그 다음에 CS는 3프레임. 자, 볼까? S 한 장. 그 다음에 CH. 그 다음에 요거보다 느린 3콤마짜리. 그리 빠른데?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요거 보면 그래갖고 CS는 대략적으로 3프레임. 그 다음에 CH 하이는 5프레임을 갖는다. 그 다음에 얘는 특이하게 배터리가 우리가 쓰고 있는 그냥 손가락 배터리 있지. 그거는 이제 정확한 명칭이 이제 LR6라 그러지. 얘는 LR6. 4개 들어가네, 4개. 또는 AA 건전지. 요거 4알을 쓰는 거야. 간단하네. 뭐 자체 간단해. 뭐 그런 것도 없고 아무 데서나 그냥 그 사가지고 끼면 다음에 되고. 볼 수 있는 시야율 96%. 그러니까 시야 니콘의 상위 정도는 다 100%지. F3, F4, F5, F6 다 100%야. 보이는 만큼 그대로 다 찍히는 거지. 근데 얘는 96%면 4%는 안 보이는 부분이 찍힌다. 근데 보통 92% 이상이면 쓰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봤을 때 96%다. 그 다음에 무게는 785g이다. 그 다음에 열어보면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 하프미러가 있지. 요게 보면 이렇게 안 보여.
안 보여. 너무 봤지?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프 미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노출 제어할 때, 그래서 요런 카메라들은 대체적으로 PL 필터가 아니라 CPL 필터들을 CPL. 사용해다. 원평광 필터를 사용해 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 그럼 나머지 기능들 요즘에 만약에 디지털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F100 카메라를 다루는데 너무 단순한 거지 이제는. F3를 쓰시던 분이 F100 카메라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뭐가 갑자기 많아진 것 같지? 뭐가 좀 몇 가지가 더 붙고 많아지긴 하지만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를 쓰시던 분이 F100 필름 카메라를 쓰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지. 그래서 쓰기에 너무너무 부담감이 없는 거지. 특히나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니콘 디지털 카메라를 쓰시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익숙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니콘의 D1 초창기에 나왔던 디지털 카메라들이 F5나 이 D100을 바디를 기준으로 생산을 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지금에 쓰고 있는 D4, D5 이런 것들이 그거의 조상이 얘 F5, F100이 아닐까. 바디의 개념 자체가 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야. 유키롱롱님이 제가 요즘 가장 눈독 들이는 카메라가 F100이에요. 아기가 좀 더 크면 지금 쓰는 F3는 초점을 빨리 못 맞춰서 갈아타려고 고민 중이에요. 첫 방에 F100이라니 너무 좋네요. 아, 그러시군요. F100 카메라를 제가 예전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 정도를 썼었어요. 이 카메라를. 그런데 이 카메라 굉장히 가격도 좋고, 그 당시에는 이제 120만원, 110만원 했었지, 새거가. 가격도 그 당시에 또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갖고 제가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콘 801S 필름 카메라 사용하다 지금은 D5200 카메라 사용하고 있네요. 다른 분이 그렇고. 원숭깨비님이 안녕하세요. 좀 늦었네요. 우악 니콘이다. 원숭깨비님도 니콘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카메라를 아까 잡아보면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잖아. 나는 요즘에 DSLR하고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 쪽으로 얘기를 돌려보면 DSLR하고 이제 미러리스가 시장을 지금 나눠 갖고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대세는 미러리스로 가지 않을까. 자꾸 콤팩트하고 성능들이 뭐 풀프레임, 소니 쪽에서 이제 풀프레임 그 미러리스 쪽에 풀프레임 센서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사실은 카메라가 너무 작고 가볍다. 작은 것까지는 내가 손에 쏙 들어오니까 그것까지는 좀 괜찮은데 나는 너무 가벼운 거 있잖아. 가벼운 게 편하고 갖고 다니기에는 좋을 수는 있어. 그런데 그 가벼움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을 나는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라는 것처럼 제가 예전부터 사진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험에 의하면 요즘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들은 손떨림 방지 기능들이 철저하게 돼 있잖아. 그 손떨림 방지 기능에 진짜 갑은 누구냐 하면 올림푸스거든. 손떨림 방지 기능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 진짜. 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에서 좀 자유로워졌을지는 몰라. 그런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앞에다가 망원 렌즈 큰 거를 단다거나 아니면 대구경의 렌즈를 쓸 때 바디 자체가 너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밸런스 문제에도 올 수가 있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카메라 사진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만약에 또 그다음에 떨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적당히 무거운 바디들이 어떤 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다. 그 떨림에서. 그래서 난 가벼운 거 싫어. 가벼운 거 싫어? 난 지금 무슨 도시락 반찬통 같아. 반찬통 같아?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라이카 조그맣지만 묵직하잖아. 그거는 좋잖아. 이제 메탈 재질들로 이제 깎고 좋잖아, 이런 건데. 그래서 카메라가 가벼운 게 다 100% 좋은 점도 많지. 좋은 점도 많지만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카메라들이 사실은 떨림이라든가 밸런스, 렌즈와를 꽂았을 때 우리가 그냥 카메라 바디만 갖고 찍을 수는 없잖아. 렌즈를 꽂았을 때 이 설계하는 사람들도 밸런스 문제를 잡거든요. 그 밸런스 문제에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모든 카메라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F100 카메라의 그립감하고 이 무게감은 상당히 이건 아마추어 같지 않아. 이렇게 만져보면
이건 정말 아마추어 카메라가 아니야. 물론 세 자리의 최상위 기종의 한 자릿수 카메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F90의 대를 잇는 카메라다 그러면 니콘에서 섭섭해. 이 카메라에서 기능을 몇 개 빼면 F5에서 기능을 몇 개 빼면 얘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F5의 마이너 버전, 즉 동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니콘 친구들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쪽에 한 명이다 라고 봤을 때 이게 요즘 중고 시세가 깨끗해. 이것도 상당히 깨끗하지? 깨끗하네 뭐. 굉장히 깨끗하지 않아? 이 정도 깨끗하다고 판 것들이 거의 뭐 완전 새 거 같진 않지만 정말 깨끗한데 이게 20년 된 카메라야? 뭐 굉장히 물론 그렇죠. 이거 나중에 또 나왔으니까 발매 연도부터 20년이지만 뭐 15년 된 것도 있고 그러겠죠. 계속 후에 발매를 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25만 원이다 그러면은 정말 니콘의 디지털 카메라를 쓰시는 분이 필름 카메라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 정도 구입해서 이걸 쓰시는데 난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 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F3에는 최신의 니콘의 G렌즈, 조리 기능이 없는 G렌즈는 쓸 수가 없어. F3에는. 근데 얘는 니콘 F5, F100 이 카메라에는 요즘에 쓸 수 있는 최신의 G렌즈, 조리 기능이 없는 G렌즈들도 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뉴얼 때 쓰던 거, 오토 때 쓰던 거 다 쓸 수 있는 거야. 가리지 않고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얘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얘 참. 그리고 얘는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가 흡사하다 그랬잖아. 노출 방식도 중앙 중앙 측강, 스포트 측강, 그다음 평균 측강이 다 된다는 거야. 다분할 측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분할 측강, 스포트 측강, 중앙 중점 측강이 된다는 거지. 요즘 디지털 카메라 같이는. 그런데 다만 여기다가 매뉴얼 렌즈를 꽂게 되면 중앙 중점 측강하고 스포트 측강밖에 쓰질 못해. 다분할은 CPU가 없는 렌즈. 그렇지. 즉 AF 렌즈는 CPU라는 단자가 뒤에 붙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 어때? 중앙 중점이나 스포트만 쓰면 충분한 거야. 그다음에 또 MF 렌즈를 쓰게 되면은 아까 모드에서 M 모드하고 조리개 우선 모드밖에 못 써. 그렇지. 셔터 스피드 우선하고 프로그램 못 써. 왜냐면 CPU가 없으니까. 그걸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게 조리개야 없잖아. 하면은 얘가 나머지 계산을 하는데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 매뉴얼이야 뭐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만 안 쓴다고 보면 뭐 매뉴얼 렌즈부터 지금에 나온 최신의 렌즈까지 모든 것들을 다 쓸 수 있는 필름 카메라다. 이렇게 보고 F5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45만 원 선이야. 얘보다 한 2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기능이 몇 가지 빠지고 필름 카메라용이라면 나는 F100을 적극 추천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나 그런 판단 말고 사실에 근거한 분류를 해볼 때 니콘의 장점은 확실히 내가 지금 디지털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필름 하나 해보고 싶다 했을 그렇지. 때 얘는 바디만 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기존 렌즈들이 맞아. 근데 캐논은 그게 안 되잖아. 캐논뿐만 아니라 다른 기종들은. 펜탁스는 가능해. 펜탁스는 K 마운트라 그래갖고 예전에 나왔던 매뉴얼이랑 니콘 거치 같이 써. 그게 같이 쓸 수 있는 게 니콘하고 펜탁스 정도가 될 그러니까 거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유리한. 근데 이제 게 펜탁스는 있는 거지, 지금 이제. 조금 좀 힘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지. 디지털 시장이나 이런 필름 카메라 시장에서 예전에 펜탁스 같은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캐논이라든가 뭐 미널타가 이제 소니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필름 카메라 쓰고 싶다 그러면 매뉴얼 렌즈들을 따로 다시 사야 돼. 마운트가 안 맞는다라는 거지. 그게 좀 그런데 이제 중간에 어떤 분들이 이제 아답타를 써서 쓰면 되지요. 그러는데 아답타를 쓴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 예전 렌즈를 쓰기 위해서 아답타를 쓴다라는 건 뭔가가 중간에 하나 걸린다라는 것은 100% 성능을 발휘를 못한다고 사실은 봐야지. 뭔가가 하나 낀다라는 것은 그런 느낌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하고. 그랬을 때 니콘이 시스템적으로는 내가 볼 땐 가장 방대하다. 그건 참 장점이야. 분명한. 방대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캐논을 우리가 욕하는 건 아니잖아. 있는 거 그대로 말을 해주는 거지. 사실이 그렇잖아, 사실이. 시스템 그래갖고 구성 사실이. 예전에 이제 내가 몇 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뭐 거품을 물었었지, 마운트를 바꿨을 때. 우리 때 그랬어. FD 마운트에서 EF 마운트로 넘어오면서 AF 되고. 근데 물론 지금의 디지털에서는 캐논이 많이 시장 장악을 했지. 그때 개발들이 빨랐고. 그랬을 때 니콘은 그때 한참 고민을 했던 거지. 왜냐하면 니콘에서 발표를 했었어, 그때 정식으로.
그동안에 썼던 유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운트가 하는데 개발에 늦어질 수도 있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마운트를 유지해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신뢰성을 많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거지 니콘이. 그래갖고 나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카메라의 선택은 시스템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시스템이 방대한 거는 난 니콘이다. 그래서 난 니콘 카메라를 좋아한다. 난 대놓고 얘기해. 뭐 캐논 카메라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 난 그냥 니콘 카메라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사실이야. 거지. 그 면에 있어서 그럼. 분명한 장점이니까. 내가 요즘에 그 면에 있어서는. 디지털 카메라 쓰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올림푸스 센터 미쳐갖고 올림푸스 기종들을 디지털 쭉 쓰고 쓰다가, 있고, 그다음에 니콘 쓰고 있고, 라이카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미러리스 몇 개 좀 쓰고 있고 이러네. 뭐 거의 다 디지털 쓰네. 쓰다가 확 필름이 땡기는데 다른 렌즈를 다 구비할 수가 없잖아. 얘는 바디만 사면 그만인데. 그렇지. 그건 분명한 장점이지. 그런 방대한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몇 가지 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F100 카메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썩 잘 아는 카메라는 아니야. F5, 뭐 F6, F3는 워낙에 플러그십 바디라 그러나 최고의 바디들이기 때문에 익히 들어서 알고 성능이 워낙 뛰어난 것들이라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바디지만 25만 원의 F100을 살 수가 있다면은 이 카메라는 F5의 동생격이다. 거의 한두 가지의 기능만 빼버리면은 F5에서 F100이 된다. 만듦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관적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립감을 갖고 있으면서 신뢰성까지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F1, F2, F3 것처럼 한 자릿수의 가장 바디는 아니지만 이거는 나는 전문가용 카메라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우리가 이걸 지금 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필름 카메라의 리뷰 아닌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역사 속으로 지금 사라져가는 카메라 중에 쓸만한 카메라들을 여러분들한테 저하고 4D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에 의한 말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봐서 요 니콘 왜 렌즈 살까 말까 고민할 때 마무리를 지어주는 건 포딘 나 이거 써봤어 좋아. 그런 말은 그래? 이제 렌즈가 반가우시고 그래서 송보쌤이 명기라 했던 거 일단 원숙깨님은 내가 명기라 했던 거 일단 사상했어. 구성이 괜찮네요. 저 180 수동 2.8 ED 쓰시나 보네. 그건 명기예요. 35mm 180 유명한 렌즈예요. 그건 2.8 ED. 180. 그게 AF예요, MF예요? 180mm 2.8 ED. 저거 MF가 좋잖아. 똑같아. AF도 좋아. 그다음에 85mm 1.8 삼양 35F2. 삼양 14mm도 쓸만하더라고. 난못 그다음에 써봤어, 삼양에서 나오는 135mm 2.0짜리가 있어. 내가 그걸 누가 좀 테스트 좀 봐달라고 해갖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렌즈 되게 좋아. 괜찮아? 내가 그래서 언제 한번 삼양에서 그 렌즈를 좀 지원을 해주면, 나 그거 한번 좀 쓰고 보고 싶어. 삼양. AF요. 삼양. D 렌즈. 삼양 이 그 비디오 180mm AF 렌즈 쪽이 쓰기 편하고 성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180mm는 명기에 니콘의 180mm 2.8. 135 삼양 저기 F2짜리 우리가 콜리베이터에 딱 걸어가지고 한 번씩 테스트해보지 뭐. 그래갖고 2.0짜리야. 내가 아까 2.8이라 그랬나? 135mm? 2.0이라고 그랬잖아. 2.0이라 그랬지? 맞아. 삼양 135 2.0인데. 야, 그거 구경 크겠다? 커. 2.0이면? 그 렌즈가 내가 실제로 써봤는데 77파이? 72파이 정도?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네. 그 정도 굉장히 커. 근데 그 렌즈가 굉장히 쓸만해. 난 그래갖고 사실은 삼양이라 그래갖고 좀 무시를 했었어. 예전에 그 폴라 만들었던 데잖아. 근데 삼양 광학이라 그래갖고 이제 공장이 창원에 있더라고. 그래서 135mm 아니 요즘 내가 브로셔나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거기 회사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연구도 많이 하고 좋은 렌즈 많이 나오면 좋지. 뭐 국산이니까. 그리고 삼양에서 쓰는 원석 자체는 독일 거 자이세스 쓰는 원석 하고 뭐 호야 거나 같이 다 쓸 거야. 지금 원석 자체를 만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원석들을 쓰고 있고 그래갖고 3짜이찌라고 그러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썼을 때 내가 기억에 삼양 렌즈 그 삼양이 아니야. 내가 요즘 찍어봤을 때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국산 만세입니다. 그래서 나는 삼양에 요즘은 사실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한번 렌즈를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한번 주면은 내가 정밀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계측 장비도 걸고. 우리는 그냥 약간 찍어보고 보죠.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 안 해요. 그래서 짜증날 정도로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런 거 또 실제로 또 찍어봐야 되는 거고. 찍어보고 그거에서 기계도 걸어보고.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 댓글을 써 나한테 메일을 보냈나 그러는데 이 사진 통장에 리뷰 아닌 리뷰를 해드리고 있잖아. 여기에서 그분들이 그래. 어떤 분이 그래. 그분들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래. 사진 한 장 보여주는 게 없는데. 그 우린 말만 하고 있잖아. 그런데 신뢰가 가고 상당히 재밌다. 그런 얘기들 하셔. 보여줄 수도 없지 뭐 어떻게 내가 만약에 시스템을 우리가 이거 만질 줄 알면은 좀 누가 도와주면 올려주고 이러는데 그거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보여줘도 사실은 디지털 세계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솔직히. 그럴 수 있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아 잠깐만 말들이 자꾸 3,000%로 빠진다. 뭐 다 끝났잖아 언제. 그래서 우리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니콘 F100 예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가이드들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살까 말까, 이게 카메라가 좋아서 살까 나빠서 사지 말까 이 개념이 아니라 필름 카메라를 쓰고 싶다면 그냥 사도 되는 카메라.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카메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카메라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뭐가 있을까? 필름 카메라라는 게 단점이겠네.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필름 카메라를 니콘 카메라를 쓰는 유저라면 필름 카메라를 하나 샀을 때 F3도 물론 좋은 카메라지만 그 쓰는 맛이 있고 명품의 카메라지만 물론 그 명품의 가치는 있는 거지. 하지만 기존에 있던 이미 렌즈가 다 모든 있으니까. AF 렌즈 중에 G 렌즈까지 조리개링이 없는 G 렌즈까지 다 쓰고 싶다면 DEF100 카메라를 사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보다 그러면 F5 카메라를 사면 어떠냐? 더 좋지. 좋지. 사도 돼. 근데 걔는 얘보다 20만 원 가격이 비싸니까. 더 비싸다. 그랬을 때 얘의 선택은 거기서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얘가 뭐 장난감 가치를 만들었냐? 아니다. 니콘 F100을 작게 만들었다. 라고 보면은 딱 떨어지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오늘 니콘 F100 카메라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내가 빨리 적어. 원순 깨비님 13mm 왜곡이 심하더라고요. 물론 저 이제 왜곡이 심할 수도 있는데 저번에 송보가 그 말을 했던 것처럼 왜곡 문제는 그게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정면 그 저기 카메라 렌즈하고 퍼스펙티브인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죠. 정확한 데서 그 왜곡을 눈높이로 맞춰서 이렇게 바둑판이나 뭐 신문 이런 거에서 신문지 좋다 달력 그런 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를 해야 그렇지, 되잖아. 그렇지. 달력, 그것 때문에 신문지 뭐 이런 달력 거. 신문지 이런 거에서 그 사방이 똑바로 이렇게 탁 찍었는데 진짜 그게 휘는지 이런 거를 그 정확히 좀 한번 정밀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풍경을 이렇게 찍었는데 머리 휘는 것 같더라. 근데 그게 왜곡인지 퍼스펙티브인지. 원근감에 의한 저 퍼스펙티브인지. 렌즈 효과인지는 안 본 제 상태에서는 잘 몰라가지고 한 번 더 평면에서 정확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왜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필름 카메라들을 좀 꽤 해드리고 있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필름 얘기를 우리밖에 안 하나 진짜? 아니 어떤 분이 그래 필름 카메라를 이걸 보고 싶어도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그게 자연스러운데 필름 그렇지.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자료를 찾을래도 없다라는 그렇게 우리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뭐 재원 구람이 몇 구람이다 그런 거야 내가 어떻게 다 외우고 있니? 그렇지.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경험에서 얻은 것들을 답을 해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참 나도 내가 오늘 이거 F100을 준비하면서 야 나는 어쨌거나 이쪽 길로 계속 가야 되겠다. 카메라 쪽으로 계속 가고 이 길이 내가 제일 재밌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하나 보네. 만들어야 되는데. 죽을 때 그래서 왼손에 내가 만든 카메라 오른손에 성경책 이렇게 딱 하나가 있으면 오늘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 F100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늦었네요. 또 20년 전에 나왔던 카메라지만 니콘 F100 카메라를 리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좀 구매 가이드 정도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고 또 중간에
뭐 삼양 카메라, 삼양 렌즈로도 좀 빠지고 또 중간에 또 뭐 국산이 어, 좋으면 박수를 그런 뭐 쳐드려야지. 이런 얘기들도 하고 했지만은 어쨌거나 요 정도로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들어온 방 회원님들에게는 그래도 새해 인사를 드리죠. 그렇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며칠 안 남은 2017년 마무리들 잘 하시길 감기 바라겠습니다. 조심하시고. 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 2018년 새해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